자, 11월 2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1,700달러. 비트코인이 여기 밑에 있는 60K 라인, 이 라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매수 시점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여기 60K 라인이 1차,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55에서 57, 이 라인이 2차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2차 라인까지 만약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차에서 매수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현금 보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차에서 우리가 일단은 1차로는 매수는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라인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안 온다라고 해도, 2차 라인까지 안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2차 라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현금, 여기 매수가 약 한 30%면,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한 70%거든요. 보유 비중이. 근데 이거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 내가 현금 보유를 안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에서 매수가 됐고, 여기까지 안 와서 저 못 샀는데요? 아쉬워할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라인에서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약간의 수익을 더 먹으려고, 이 정도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여기 60K 1차 매수만 진행을 하고 올라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여기 이 수익은 포기를 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포모 겪지 마세요. 나 혼자만 뭔가 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시면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현금 보유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제일 마음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큰 움직임이 없이 횡보 아닌 횡보를 하고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FOMC 이번에 테이퍼링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11월 4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새벽 3시입니다. 이때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의 비트코인의 방향은 계속해서 저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1차 매수는 여기, 그리고 2차 매수는 이 라인 오면은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링 엣지, 이 그림은 일단 벗어났네요. 폴링 엣지 부분은 벗어났고,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63K 라인을 터치는 하고 있지만 뚫지를 못하고 있죠. 이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 라인은 못 뚫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FOMC 테이퍼링 결정이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을 때 여기까지 진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테이퍼링 언급 다 끝났을 때 큰 변화 없이 여기 잘 지키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라인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도 그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올라가도 추격 매수할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안전한 투자가 저의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일단 시작하기 지금 뉴스를 보기 전에, 리딩 보기 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플랜 B 63K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월말에 뭐 63K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플랜 B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 중에 플랜 B 월말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트윗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규 월간 마감 아니냐, 월봉 마감 때 월 마감할 때
보라고 63K를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오류가 났는 거 월간 마감으로 기준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플랜 B는 월말이라 하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플랜 B 제가 이야기했죠. 플랜 B 10월 19일날 63K 이거 찍었다고, 벌써 체크가 돼 있다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가격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월말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월말이라는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말에 63K가 아닌 뭐 오차 범위가 좀 많이 컸다, 그러면 이 트윗을 안 했겠죠. 이 트윗 안 하고 그냥 10월에 내가 63K 간다 했지 않냐, 10월에 체크했었다, 벌써 도달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47K, 44K를 월봉에 딱 맞춰서 찍으니까, 그리고 이제 10월에도 월봉 63K 얼추 비슷하네 하니까 월 마감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월 마감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월 마감 63K까지 갈 것 같은데 플랜 B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저도 플랜 B랑 관점 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여기 스톡드 플로우 차트도 많이 보고 플랜 B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플랜 B가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월 마감, 무조건 그런 월 마감에 63K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나중에 이제 후반에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세금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연기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그림이죠. 과세가 유예가 되면 좋긴 좋죠. 우리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다 표심 잡는 거죠. 민심 잡고 표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느 쪽이든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이 움직이던 간에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정말 과세가 유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오네요. 기재부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집 버리고 유예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살펴보면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입니다. 내가 1000만원을 벌었다. 1000만원 벌면은 공제금액 250 빼고 750만원에 대해서 세율 20%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내 주식을 한번 볼게요. 국내 주식은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에요. 내가 4,999만원 벌었죠? 세금 안 내요. 공제금액을 받으니까. 그래서 왜 주식은 이렇게 하면서 코인은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과세 이렇게 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저도 코인을 하는 입장인데 안 내면 참 좋긴 좋은데 내긴 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해외 주식 과세율을 비교를 해봐야죠. 계속 국내 주식 5천만 원인 거 아니냐, 공제금액 5천만 원 해주는데 왜 코인만 그렇게 하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250만 원 공제금액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주식이랑 똑같이 가상화폐도 이렇게 과세한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라는 거는 유예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일단은 세금 뭐 내야죠. 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방향이 잡히면은 세금관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피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탈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서 나중에 뭐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 간 거래도 있고 뭐 해외 거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야기 드리고,
자, 재무부 보고서 스테이블 코인 은행과 같은 규제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거 채팅방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재무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 이게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거다. 11월 2일 새벽 4시경에 발표될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 말했던 것처럼 규제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연말 8,000달러까지 상승 전망한다. 이더리움이 요즘 굉장히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저도 이더리움이 저의 보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전 이더리움을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더리움이 사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점점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자, 일단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메인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이제 오늘 리딩에서도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레버리지 비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지금 위치가 여기 빨간색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높아졌을 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의 급락이 한 번은 올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의 급락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라고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조만간 또 큰 하락이 한 번 또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한창 붐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보다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총수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억 1000만 개죠. 2억 1000만 개, 70만, 100만, 1000만, 2억 1000만 개가 이렇게 딱 총수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가치가 한정적이다.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발행이 되는 뭐 도지나 이런 것처럼 다르게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럼 도대체 이더리움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 클래식 뭘까?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인해 생성된 블록체인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이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전 그 고유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찌 보면은 더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더리움이 다오 해킹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오 해킹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킹당한 체인은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 하드포크에 반대를 하던 10%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잔류를 하면서 그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으면 그 해킹 사건 밑에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해킹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90%는 하드포크 했어요. 하드포크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나머지 10%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던 이 10%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안에 있던 거예요. 안에 있던 거고, 어찌 보면 이더리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름 자체만으로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이제 다오가 어떤 해킹 사건이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이더리움 주요 제작자 중에 한 명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낸 투자자 주도 벤처 펀드고, 이 다오 뭐 이제 내용을 너무 깊게 설명을 하면 솔직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오라는 쉽게 말해서 투자회사의 주식 같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오를 통해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걸 합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환불 기능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은 투자했던 이더리움을 완전 환불받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스플릿이라는. 근데 해커들이 이제 이 부분을 노린 거예요. 이거에서 코드를 뭐 이제 하는 건데, 무한 재기 함수라고 해서 이게 많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급을 하고 스플릿 같은 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불을 받는 거라 했죠. 근데 이 코드가 있어요. 이제 이 코드를 해커들이 이제 그걸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투표 기한이 만료될 때 자동 환불 절차를 실시를 하죠. 자동 환불을 받을 때 이제 코드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무한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환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했는데, 이거를 알려면 뭐 컴퓨터 용어도 다 아셔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킹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해커의 지갑에 이제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기간이 있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중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더리움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 방법. 소프트 포크를 통해 계좌를 영구 정지, 하드 포크 통해 돈을 복구, 아니면 여기 뭐 공격을 이용해요 원상복구 시키는 취약점 개선, 시스템 건들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번 이것도 안 됐습니다. 원래 1번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또 안 됐어요. 안 돼서 결론은 뭐냐면, 하드포크를 통해서 해커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복구시키자. 이걸로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 골자가 코드는 법이다. 아까 해커들이 코드를 건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 코드는 법이다라는 관념이 있었고, 피해자의 책임이지 이거를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포크를 이용해서 임의로 블록 기록을 건드린다면 블록체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래서 이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건들고 하드포크를 해서 임의적으로 기록을 건들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나 이런 거는 다 기록을 남기죠. 블록체인 기록이 이렇게 다 남는데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0%는 하드포크에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10%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가 어떻게 됐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이 10%가 더 전통적인 이더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들어진 건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가능성은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그냥 제 거 이더리움 클래식 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5월 3일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영상 잠깐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여기에 있었던 그런 묶여있는 것들이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찍어주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59,000원 정도의 저항이 잡혀있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달려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때가 5월 3일이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는 제가 이제 마이크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헤드셋으로 이제 방송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5월 3일 날 이때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가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차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월 3일 날 이더리움 괜찮다.
클래식 괜찮다. 지금 방향이 상승 추세. 제가 말하는 게 저점 매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추세가 바뀌는 거.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줬죠. 올라가 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지금 가능성을 또 보고 있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변동이 없었죠. 큰 변동이 없었어요. 변동이 없고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채굴도 하고 있거든요. 채굴도 좀 크게 하고 있는데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뀝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돼서 지금 채굴자들, 채굴 업체들 저도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지금 채굴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1순위가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랑 기반이 돼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중에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면 채굴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금 채굴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또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을 처음으로 이제 사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67,000이었는데 추천 매수가는 64,000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까지 들어왔고 여기 2차 지지선까지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POS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채굴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채굴을 나중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나중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솔직히 어떤 코인들, 특정 코인들을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몇몇 코인들이 있죠. 뭐 이번에 올랐던 퀀텀도 그렇고 퀀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몇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코인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들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더리움과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이더리움이었죠. 원래는 그냥 이더리움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분류가 되면서 클래식으로 바뀐 건데 이더리움과 커플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움직임의 변화가 없죠. 움직임의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 나중에 차트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보유를 해놓고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FOMC 이틀, 뭐 날짜로는 이틀인데 하루하고 한 반 정도 남았죠.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우리가 매수 다시 또 열심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포모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